네, 고객분들의 상황, 목적지에 맞게 올바른 방향성을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나치판TV 이주영 팀장입니다. 네, 저는 크게 보험 상담에는 두 가지 스텝이 있다고 봅니다. 잘 가입시키는 거, 그리고 잘 유지를 시키는 거. 자, 잘 가입하는 거 예시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특정인 질병이 있을 때 유병자가 아니라 건강치료 승인을 시키는 거, 그리고 부담보가 잡힌다고 하면 전기간 부담보가 아니라 한 1, 2년 정도로 되도록 부담보가 안 잡히게 각 심사를 넣어보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가입한다고 전 얘기할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잘 유지하는 거는 고객분의 납입 여력에 맞춰서 무리가 안 되는 선을 안내하는 거, 전 이게 잘 유지한다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두 가지, 가입하는 것과 유지하는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고 있어요. 잘 가입을 해도 유지 못해서 해지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주제는요, 과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신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줄였는가, 그 기준들에 대해, 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던 상담인데, 고객분께서 이제 시어머니가 아는 분께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자녀 거를. 그러니까 자녀가 한 10월 정도에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어린이 보험을 바로 가입한 겁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네요. 태어났을 때. 다행입니다. 그거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보험료를 받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고객분의 상황 말씀 주시면서 이거를 줄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보 보고서 이만큼 줄였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부터 수술비까지 다 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고객분에게 맞는 보험료가 나오더라고요. 자, 대체 고객분이 가입하신 상품은 어떤 거였으며 제가 어떤 기준으로 줄이라 말씀드렸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객분 자녀에게 가입된 보험이었어요. 자, 플랜은 무해지 납입 후 표준 환급률, 해지환 금액이 한 80% 납입 완료됐을 때 80% 정도 되고 이후엔 100%까지 올라가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담보를 봤을 때는 자,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자, 골절 짜잘한 거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3대 질병 진단비, 암, 뇌, 심장에 대한 보상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그 뇌혈관 2천만 원이고, 부정맥, 빈맥까지 보상하는 특별심혈관 들어가 있고요. 자, 암 진단비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일반암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갱신형 표적항암 담보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암 수술비가 있고 그 아래에 입원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상해 질병 입원비가 1일부터 보상되는 게 있는데 한도는 180일, 1일당 5만 원 보상이 됩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월 3만 원 정도 비싸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뭐 142대 수술비에다가 뭐 질병 1호종 수술비, 거기에다가 상해 질병 수술비 50만 원까지. 보장은 되게 다양합니다. 암, 뇌, 심장 질환 등의 3대 질병 들어가 있고 입원비, 수술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봤을 때 보험료가, 자, 여기서 문제인 겁니다. 보험료가 고객분이 납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어요. 10만 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자녀분들이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고 셋째 아이인 겁니다. 근데 각 자녀마다 보험료가 한 10만 원 돈 돼요. 그리고 남편분의 보험료도 20만 원 되고 이제 어머님이시죠? 어머님도 보험료가 한 12만 원 정도. 가족 합산 보험료가 거의 7, 8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외벌입니다. 남편분께서 혼자 벌고 보험료 혼자 내고 계시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지금은 가입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제 아내랑 제 보험료를 매달 내는 것도 힘들고 아내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보험료를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애를 3명이나 키우시는, 대단하십니다. 보험료를 이렇게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상담 요청하신 거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줄여나가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분께서 예산이 가족 합산 보험료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하시면 이거 넣어도 돼요. 암만 조금 더 보장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 나름의 플랜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저는 실수 의료비를 가장 먼저, 그리고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 외에 1호종 수술비라던가 입원비 등은요, 보험료 여력이 되시면 그때 추가하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수술, 입원, 자, 수술했을 때 입원했을 때 우리가 실손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선으로 보진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상담 요청 주신 어머님께서는 나름의 본인만의 방향성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아는 분 했다 보니까 불편하게 좀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원하셨던 거는 우선은 실비 합쳐가지고 보험료 6, 7만 원 정도. 자, 실비는 한 살이기 이제 영세로 잡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나갑니다. 18,000원 나가셨고요. 그럼 지금 6, 7만 원 정도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 어린이 보험이 5만 원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위주를 원하셨고, 그리고 아까 해지한 금액이 납입 완료 이후에 해지한 금액이 한 80%, 그리고 나중에는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플랜이에요. 근데 이분께서는 납입 완료 이후에 해지한 금액은 굳이 신경 안 쓰겠다. 최대한 납입 완료 이후 환급액이 낮은 걸로 해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설정을 좀 원하셨고요. 그리고 입원비는 금액이 좀 나가는데 어릴 때는 다양한 이유로 입원할 수 있다 보니까 입원비는 일부 가져가는 거 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들,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을 가시고 아까 봤던 설명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줄여 나가는지 이런 기준을 갖고 가지고 있는 보장에서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인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설명서 보여드리면서 줄여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표준 환급률, 납입 완료 이후의 표준 환급률인데 이거를 더 낮은 해지 환급액, 그러니까 이 플랜 같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0%까지 가능하더라고요. 해지 환급액을 낮춘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해 후장에 놔둘 거고요. 3대 질병만 놔둘 겁니다.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특정 심혈관, 암, 유사암, 그다음에 항암 담보들. 그리고 여기서 고객분이 원하셨던 게 암 담보가 조금 낮아가지고 이걸 2천에서 4천으로 올릴 겁니다. 4천으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담보에서는 자, 수술 입원, 외도록 다 뺄 겁니다. 근데 이 상해 질병 입원비가 전부 빼긴 좀 그래가지고 얘를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도 180일에서 한도 20일로 축소를 시킬 거예요. 나머지는 다시 다 뺄 거고요. 그리고 상해 질병 수술비만 남길 거고 뇌랑 심장 질환 정도 보상하는 수술비만 추가를 할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표준 환급률에서 납입 후 환급률이 낮은 50%까지 낮은 환급률로 갈 거고 3대 질병 위주로 갈 거고요. 암은 조금 높이는 방향. 그리고 수술비는 상해 질병 50만 원 되는 것과 뇌 심장 수술비. 마지막으로 입원비는 총 입원비 한도랑 가입 금액을 낮춘 플랜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나서 다시 플랜 설계해 볼게요. 자, 플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보험료 얼마였죠? 10만 원이었습니다. 25년 납이었고요. 똑같이 25년 납인데 보험료가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아까처럼 후유장이 남겼죠. 3대 질병 관한 보상 다 있고요. 암 진단비는 오히려 2천에서 4천으로 올렸습니다. 2배를 올렸어요. 그리고 입원비는 자, 입원 한도 20일까지 낮췄고 1당도 2만 원 낮췄습니다. 보험료가 확 줄어든 게 보이죠? 수술비, 뇌와 심장 쪽 수술비 추가했고 상해 질병 수술비 50만 원 그대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꾸려놨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5만 원대가 나왔어요. 거의 50%가 줄어들었죠.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험료가 거의 50%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올렸어요. 뇌심장은 거의 유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첫 번째는 납입 후에 낮은 해지 환급금 플랜을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해지 환급형은 납입 완료 이전에 환급액이 없어요. 그리고 납입 완료 이후에는 환급액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낮게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져요. 당연히 납입 완료 이후에 환급액이 낮은 플랜이 환급액이 높은 플랜보다 대체로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당을 우리가 5에서 2만 원 줄였고 180일 한도까지 되는 거를 20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낮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 질병 외의 나머지 담보들 1호종 수술이라던가 142대 수술들 이런 거 다 빼버렸습니다. 핵심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10에서 5만 원으로 줄일 수 있던 거죠. 자,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납입 후에 해지한 금액의 100%까지 가는 플랜들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 진단비, 뇌 심장질환 진단비뿐만 아니라 1호종 그리고 142대 등 입원비 등 다양한 특약들 넣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상황에 맞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월 5만 원, 6만 원 수준인데 그걸 다 넣고 환급액도 높은 플랜 가면요,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보장들을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개 정해져 있으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해진 금액 안에서
내가 원하는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 내 가치관에 맞게 보장을 꾸리는 거죠. 저는 그걸 1순위는 실손으로 본 거고 2순위는 3대 질병 진단비나 수술비로 본 겁니다. 옆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가 태어난 날이 같다고 해서 보험이 동일해야 될까요? 저 아이는 10만 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는 5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월 납입 보험료가. 비교하면 안 되십니다. 우리 집안의 상황 그리고 보험 바라보는 내 가치관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과하게 가입된 보험은 어떤 식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한가 이 방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이의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이나 내 남편, 내 가족의 보험이 너무 과하게 있는 경우 오늘 방법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고민되신 부분들은요. 아래 링크나 연락처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나침반TV는 항상 고객분의 상황과 목적성에 맞게 루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네,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판매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